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은 조영준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픈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요즘 SNS에서 네가 만든 수제잼 잘 팔리더라.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고마워. 덕분에 용돈 좀 벌고 있지. 사람들 반응을 봐선 수입이 꽤 쏠쏠하겠던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월 100만 원 되나? 안 그래도 이참에 오픈마켓에도 입점할까 고민 중이야. 정말? 이제 어엿한 청년 사업가구나. 부럽다. 에이, 시작인데 무슨. 그래도 제대로 해보려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네. 그렇겠다. 일단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겠네? 사업자 등록? 아유, 얼마 못 버는데 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세금만 더 낼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되나? 네, 지금 웹툰에서도 나온 것처럼 요즘에 부업이나 취미로 오픈마켓, 블로그, SNS를 통해서 이 물건 파시는 분들, 마켓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례와 같이 계속 반복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네.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사업자라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세금에 대해서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까요. 규모가 작더라도 늦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까요? 네, 만약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로 봐서 일반 사업자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매출이 4천만 원이고 매입이 2천만 원일 때 일반 과세자라면 2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24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176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밖에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픈마켓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통신 판매업자로도 신고해야 합니다. 네. 예, 만약에 6개월간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이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수제잼 같은 그런 식료품을 취급한다면 예. 식품 제조업 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오픈마켓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신고나 허가 요건이 있는지도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자택 주소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서 발생하는 지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오픈마켓 수수료나 광고비, 배송비 등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택에서 발생한 공과금과 통신비 등은 사업용으로 쓰였는지 개인적으로 쓰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네. 사실 현금 결제하면 부가세 깎아준다라는 데가 있어서 현금으로 싸게 물건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증빙을 받는 게 나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일단은 사업자라면은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을 받고 거래를 하는 것이 현금 할인보다는 유리합니다. 만약에 그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이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수제잼이 나왔는데 수제잼을 담을 유리병 한 박스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증빙이 있다면은 부가세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이제 1,000만 원의 결제를 한다면요. 당장은 100만 원을 덜 내서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게요. 가산세까지 하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1,020만 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더 비용이 들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할 땐 적격 증빙을 받고 거래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흔히 생각하는 세금 계산서가 이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적격 증빙은 이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예.
만약에 현실적으로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네.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아.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 지출 용도의 카드와는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픈마켓으로 창업할 때 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창업세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오픈마켓 사업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이제 통시판매업자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창업자의 나이와 지역에 따라서 5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이러한 창업세금 감면 혜택은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 이후에 창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이전에 창업을 했다면 대신에 이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표를 보니까 창업 중소기업이 이제 일반 창업하고 청년 창업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창업자가 청년일 경우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창업자가 청년이 아니라면은 지방에서 창업할 때만 5년간 세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창업자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창업할 때 5년간 50% 그리고 지방에서는 10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년 오픈마켓 사업자가 반드시 수도권에서 창업을 할 필요가 없다면요. 네. 이제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 지방에서의 창업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위한 좀 절세 팁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절세 팁을 정리를 하자면요. 첫째, 이제 오픈마켓이나 SNS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현금 할인을 받는 것보다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더 유리합니다. 셋째, 통신 판매업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창업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영준 회계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